장관 OK에도 트럼프에 맡기다니. 방위비 협상 장기화 우려. 한국이 책임질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를 정할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 협상에 교착 상태에 빠진 분위기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0일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최종 타결이 임박한 것처럼 보였던 방위비 협상이 트럼프 변수에 막힌 것으로 자칫 협상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로이터 보도와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한미 협상단이 마련한 잠정합의안에 대해 양국 외교장관까지 승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함께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잠정합의안에 대해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가 인용한 미국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 결정이라고 표현했지만 한미 실무진의 잠정합의안 거부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한국의 정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된 잠정합의안은 협상 실무진은 물론 양국의 외교장관도 승인한 내용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보도가 맞는다면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 증가한 1조 1,749억 원 정도로 하자는 것이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기조에 따라 처음에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던 것을 고려하면 13% 증가에 잠정합의하기 위해선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백악관의 지침이 달라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잠정합의안을 거부하자 한국 정부에선 납득하기 힘들다는 기색도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예측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백악관 지침에 따라 마련되고 국무장관까지 승인한 합의사항을 뒤집으리라고 예상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협상이 언제 마무리될지 예측하기도 힘들다. 한국 정부는 아직은 잠정합의안을 폐기하고 협상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양국 외교장관까지 승인한 잠정합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게 하는 건 각국의 몫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감을 드러냈더라도 미국 내부적으로 다시 설득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국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시기가 아니라는 분위기도 강하다. 협상을 다시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봐야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막판에 틀어버리면 말짱헌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지금의 협상 교착 국면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에서 양보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분위기로는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20대 국회 임기 전에 국회 비준을 받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서둘러도 과서명부터 비준까지 2달 정도의 물리적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려면 원 구성 등이 끝난 뒤 여름은 돼야 한다. 이에 따라 방위비 협상 지연의 여파로 4월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의 무급휴직도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 해군 구축함 대만 외압 통과 중해 경고 메시지. 서태평양 일대에서 작전을 펼치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 로스벨트호가 승조원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 발생으로 사실상 무력화함에 따라 이 지역에 힘의 공백이 발생했다. 미 해군은 행여 중국이 이 기회를 틈타 대만 외압과 남중국해 등에서 도발을 일삼을 것을 우려 구축함을 보내 대만 외압을 통과하게 하는 초강수를 뒀다. 12일 웨이신 등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미국 군함 한 척이 대만의 협을 북에서 남으로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미 해군은 홈페이지에 유도탄 구축함 베리오가 지난 10일 대만의 협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미 해군 SNS도 구축함 베리가 대만의 협을 통과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해군 제7함대에 속한 베리는 탁월한 방공 및 대공 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이다. 최신형 이지스 통합 전투체계를 구축해 적이 쏜 탄도미사일을 추적,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항공모함이나 육상기지에서 출격한 적 항공기를 상대로 한 대공 전투 수행도 가능하다.
비록 구축함이지만 미사일로 무장한 전투기 수십 대를 싣고 다니는 저 항공모함과 대적해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함정이란 평가를 받는 이유다. 미 해군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예상하고 있어도 이처럼 중국과 대만 사이 조공 해협에 구축함을 보내 통과시킨 것은 중국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서태평양 일대에서 작전을 펼치던 항모 시어더 루스벨트호는 승조원들 사이에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사실상 무력화했다. 시어더 루스벨트호는 서태평양의 미국령 괌으로 긴급히 철수, 응급 조치를 받고 있는 처지다. 더욱이 미 해군은 지금 장관도 차관도 공석이어서 육군 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아 가까스로 이끌어가는 형국이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에다 지휘부 공백 사태로 해군 장병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이를 틈타 중국 해군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 해 일대에서 슬슬 작전 반경을 넓히고 나섰다는 보도가 최근 CNN 등 외신에서 잇따라 나온 바 있다. 이번 구축함의 대만 해협 통과는 미 해군이 여전히 건재하며 중국 해군이 오탄을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전달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유튜브 채널 24H 밀리터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팅에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유튜브 채널 24H 밀리터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팅에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